예, 시간이 돼서 저희 오늘 웨비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뷰키코리아에서 응용지원 담당하고 있는 유대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크로마토그래피 올해 세 번째 웨비나인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디텍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디텍터의 종류랑 장단점 정도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디텍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하기 전에 저희 일단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까 해서 간단하게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디텍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로마토그래피는 뭐 분석의 스킬 방법이기도 하지만 정제 테크닉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정제 테크닉들이 있는데 뭐 결정화하는 방법도 있고요. 단순하게 필터하는 방법도 있고 용해도에 따른 애객 분리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증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앞선 요 네 가지 혹은 또 다른 정제 방법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두 가지로 분리한다는 방식이에요. 두 가지로 분리한다는 사실인데 결정화를 해도 결정이 되는 물질과 결정화되지 않는 물질, 필트레이션을 한다고 하면 필터에 걸리는 물질과 안 걸리는 물질, 그리고 애객 분리 같은 경우도 각각 솔벤트에 녹는 물질들 두 가지로 나눠질 거고, 증류도 마찬가지로 증류에 의해서 기화가 되는 물질과 아닌 물질,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런 정제 테크닉들 중에 크로마토그래피만 유일하게 두 가지가 아닌 각각의 물질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정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뭐 7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샘플을 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를 한다라고 하면 뭐 메서드의 최적화가 필요하겠지만 7가지 물질을 다 각각의 물질로 분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제 방식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정제를 하는 크로마토그래피가 사용되는 분야는 어디인지 한번 보면요. 가장 많이 쓰시는 데가 뭐 천연물에서 추출을 하시거나 혹은 합성을 하시는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추출이나 합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베퍼레이션, 로터리나 이런 이베퍼레이션을 통해서 추출이나 합성에 사용되는 솔벤트를 좀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옵셔널 부분인데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분석용 크로마토그래피로 LC가 될 수도 있고 GC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간단한 TLC가 될 수도 있고 간단한 크로마토그래피로 잘 합성이 되었는지 불순물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관심이 있는 이 분치 크로마토그래피 단계가 되는데요. 이 단계에서 합성이라고 하면 사이드 프로덕트나 바이 프로덕트를 제거해내는 작업. 죄송합니다. 저희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잠깐 소리가 끊겼는데요. 예, 크로마토그래피 작업을 하시면 각각의 물질로 분리를 해서 합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합성에서 나오는 사이드 프로덕트, 바이 프로덕트를 제거해내거나 혹은 천연물에서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물질들 중에 우리가 원하는 한두 가지의 물질을 단일 물질로 분리해내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뭐 그 이후 단에는 다시 증류를 해서 농축을 진행하거나 동결 건조를 하거나 혹은 뭐 스프레이 드라이어로 파우더를 만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러한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장비의 워플로우인데요.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단순하게 설명드리는데 물론 모바일 페이지 이동상이 펌프에 의해서 컬럼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중간에 저희가 분리를 원하는 정제를 원하는 샘플을 인젝션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동상과 함께 샘플이 컬럼을 통해서 지나가면서 컬럼에서 각각 단일 물질로 분리가 되고요. 그 분리된 물질들은 디텍터에 의해서 감지가 되어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샘플들은 프랙션 컬렉터로 모아서 그 뒷 프로세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프랙션 컬렉터에서 모아줄 거고요. 필요 없는 물질들 혹은 그냥 솔벤트 물질이 안 나오고 솔벤트만 나오는 경우에는 웨이스트로 버리게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들 중에, 이 장비들 중에 저희가 오늘 볼 부분은 이 디텍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디텍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 알아볼 디텍터들은 UV 비저블, UV나 UV 비저블 검출기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ELSD. 이 두 가지가 저희 분치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출기이고요. 그 외로는 이제 메스 검출기나 RI 혹은 형광 검출기 등이 사용이 되고요. 특히 뭐 메스 검출기 같은 경우는 분치에서도 사용되지만 분석용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아주 폭넓게 사용되는 검출기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각각의 검출기의 장단점, 간단한 원리나 장단점을 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분치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UV 비저블 디텍터와 ELS 디텍터의 조합이 어떠한 장점을 갖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V 디텍터는요, 아시는 것처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검출기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는 건 그만큼 성능도 좋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UV 디텍터는 자외선이나 혹은 가시광선, 자외선만 사용하는 경우에 UV 디텍터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가시광선 영역까지 폭넓게 사용한다라고 하면 UV 비저블 디텍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들은 선택적인 파장, 특정한 파장의 빛만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는데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디텍션하는 방식이고요. UV 디텍터에서 주로 사용하시기 좋은 물질들은 방향족고리, 벤젠고리가 연속해서 붙어 있다든지, 혹은 2개 이상의 이중결합을 갖는다든지, 혹은 카르보닐기나 카보닐기와 같이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 원자의 이제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 UV 디텍터에서 감지가 되고요. 사실 UV 디텍터의 이게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인데요. 장점은 각각의 물질별로 다른 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에 디텍션이 됐을 때 이 물질이 내가 원하는 물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선택 성능을 갖는 반면에 지금 보신 이러한 특징을 갖지 않는 물질들 같은 경우는 디텍션이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뒷부분은 그 자세한 장단점은 뒤에서 한번 다시 다룰게요. UV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램버트 비어 법칙을 따르는데요. 지금 모식도를 보시면 들어오는 빛을, 그러니까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겠죠. 광원에서 나오는 빛을 I0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샘플이 지나가는 샘플 셀이 있고요. 이 그러니까 샘플을 지나온 빛을 I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럼 I0에서 I에서 바뀌는 부분은 샘플이 흡수한 빛만큼이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흡광도, A는 흡광도인데요. 흡광도는 보통 입실론 CF 혹은 입실론 BC, ABC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여기서의 입실론은 각각의 물질이 가지는 흡광 개수예요. 흡광 개수는 물질별로 다 다르고요. 어떤 물질은 흡광 개수가 매우 높아서 빛을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를 하고요. 어떤 물질은 아주 적은 양의 빛만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 뒷부분은 보시면 샘플의 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셀의 길이, 빛이 통과하는 셀의 길이가 L이 됩니다. 사실 셀의 길이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물질의 농도도 샘플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라서 변할 리가 없는데요. 흡광 개수 같은 경우에는 물질별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은 1만큼만 들어가도 100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줄 거고요. 어떤 물질은 100이 들어가도 매우 적은 1이라는 시그널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UV 디텍터의 마지막에 장단점 알아보면서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특성하고 좀 연결될 텐데요. UV 디텍터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일단 높은 감도를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UV 디텍터는 비파괴 검사로서 디텍션에 사용된 샘플을 그대로 다 100%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물질은 특정 파장만 흡수하기 때문에 선택적인 검출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따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검출기들에 비해서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완성형의 디텍터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런 UV 디텍터도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앞 페이지,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들마다 다른 흡강도를 보이기 때문에 크로마토그램에서 픽의 사이즈가 1대1로 나오더라도 실제 샘플 구성이 1대1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램 자체에서 샘플의 구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의 하나로 꼽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UV 파장에서 혹은 UV나 가시광선 파장에서 흡수를 하지 않는 물질들은 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샘플이 이제 당류들 같은 경우에는 UV나 비저블 영역에서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UV 디텍터로는 검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UV 간섭으로 인해서 사용 가능한 용매가 한정적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각각의 솔벤트들은 UV 컷오프라는 걸 갖는데요. 그 컷오프 이하의 파장대는 이 솔벤트가 다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의 파장에서는 어떠한 샘플도 디텍션을 할 수 없는데요. 예로 들면 저희가 아세톤을 이동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330나노미터에서 컷오프를 갖는데요. 아세톤은. 그렇다면 330나노미터 이하의 시그널은 어떠한 시그널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일단 아세톤이 모든 빛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254나노미터에서 흡광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세톤이라든지 혹은 톨루엔, 자일렌 등은 이동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샘플의 흡광 범위에 따라서 사용하는 솔벤트가 한정적일 수 있다는 게 마지막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ELS 디텍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ELS 디텍터는 약자 자체가 좀 많이 생소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많이 사용되고 분석용에서 많이 사용되는 디텍터는 아니기 때문에 약자가 Evap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or인데요. 말 그대로 기화시켜서 물질이 통과할 때 빛의 산란으로 측정하는 디텍터이고요.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원하는 타겟 물질을 포함한 이동상을 분무기 뿌리듯이 네뷸라이저에서 분무를 해줄 거고요. 여기에 열을 가해준다든지 혹은 질소나 에어로 플로우를 만들어주면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쉽게 기화가 되는 이동상은 기화가 될 거고요. 그에 반해서 끓는 점이 좀 높은 우리가 보려는 샘플들은 기화가 되지 않고 방울방울 드랍넷 형태로 지금 에어플로우를 따라서 관을 지나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관 끝에는 레이저가 하나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 드랍넷들이 레이저의 빛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산란광을 측정을 하고요. 이러한 분석 원리이기 때문에 ELS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발색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대부분의 물질들을 다 검출할 수 있고요. 다만 쉽게 기화되는 물질, 이동상만큼 쉽게 기화되는 물질들은 디텍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는 ELS 디텍터의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ELS 디텍터의 장점으로는 이동상보다 휘발성이 낮은 일반적으로 보일링 포인트 한 150도 150도 이상의 대부분의 물질들을 다 감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 보셨던 UV 디텍터처럼 흡광 계수나 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울방울의 영향이기 때문에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동등한 검출 강도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크로마토그램에서 픽의 크기가 같은 물질 두 가지라면 그 두 가지 물질들은 샘플 구성에서 거의 1대1 비율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ELS 디텍터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 조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HPLC LC 분석을 하면 그레디언트 조건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레디언트 조건에서 또 베이스라인의 드리프트, 베이스라인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이런 드리프트 현상을 거의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용매는 다 휘발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용매 픽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깔끔한
크로마토그램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휘발성 용매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역시 이런 ELS 디텍터 이 장점만 보면 되게 완벽하게 보이는데요. 이러한 ELS 디텍터도 당연히 단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LS 디텍터의 단점은 일단 ELS 디텍터는 앞에서 보신 UV 디텍터와 다르게 파괴 검사입니다. 그래서 샘플 측정에, 디텍션에 사용된 샘플은 회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샘플 측정에 사용된, 디텍션에 사용된 샘플만큼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UV 디텍터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용매의 한계점을 갖는데요. ELS 디텍터는 그 원리의 특성상 휘발성 용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휘발성이 적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려서 끓는 점이 150도 이상인 용매는 이동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많이 사용하는 용매들 중에는 DMF라든지 혹은 DMS와 같은 끓는 점이 많이 높은 용매들은 이동사용으로 사용하는데 부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장점에서 말씀드린 ELS 디텍터의 항상 균일하게 동일한 샘플 양이라면 균일한 픽을 보여준다는 부분을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지금 이 크로마토그램 같은 경우는 UV 디텍터를 사용한 크로마토그램이고요. 총 3개의 물질이 디텍션이 되었는데요. 픽 1, 2, 3은 실제로는 한 4대 4대 2의 비율로 섞여 있는 샘플이고요. 하지만 UV 디텍터에서는 그 흡강 개수에 따라서 많이 40%나 들었지만 5% 정도의 작은 픽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두 번째 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게 나오고 오히려 제일 적은 실제 구성량은 가장 적은 픽 3번이 가장 큰 픽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4대 4대 2의 비율의 샘플이지만 픽 크기 자체로는 5대 5대 9의 비율로 나올 수 있습니다. 5대 5대 90이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크로마토그램은 동일한 샘플을 ELSD로 찍은 크로마토그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4대 4대 2의 액추얼 양을 거의 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4대 4대 2 비율로 픽의 크기가 보여서 정확한 정량을 하자면 UV 디텍터든 ELSD 디텍터든 그 스탠다드를 가지고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리면 정확한 정량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분체 크로마토그램을 할 때는 사실 정확한 정량 분석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크로마토그램을 보면서 이번에는 각각의 물질들이 어느 정도나 나왔구나라고 유추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디텍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스 디텍터인데요. 매스 디텍터는 각각의 물질의 질량별로 구별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분치 크로마토그램에서도 크로마토그래피에서도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분석용 크로마토그래피에서 훨씬 더 폭넓게 사용되는 디텍터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질량에 대한 스펙트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픽이 나왔을 때 이 픽이 어떤 샘플인지를 UV 디텍터보다도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꼽자면 감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더 증폭된 시그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감도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량 스펙트럼을 역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성이 매우 높은 디텍터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매스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분자 구조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LC 매스 상에서는 정확한 분자 구조를 얻기는 힘들고요. 실제 분자 구조 정보를 얻자라고 하면 GC 매스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정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디텍터는 그 감도도 좋고 선택성도 높고 분자 구조까지도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다른 디텍터에 비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터 하나만으로 정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까지도 가는 디텍터이고요. 정기 점검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전문가의 스킬을 필요하기 때문에 숙련된 사용자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RI 디텍터인데요. RI 디텍터는 물질이 셀을 통과할 때 빛의 굴절료를 측정하는 방식의 디텍터이고요. 그래서 셀을 통하는 모든 물질들을 다 인식하기 때문에 단점으로 얘기하자면 비선택적이어서 모든 그러니까 샘플 간을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게 단점이고요. 반대로 이 특징이 모든 샘플들을 다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또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모든 샘플들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높은 보편성이 있겠고요. 선형성도 상당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정량 분석하시는데 유리한 디텍터예요. 그리고 조작도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거의 UV 디텍터나 UV 디텍터만큼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RI 디텍터에도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RI 디텍터의 단점은 셀을 흐르는 물질의 광의 굴절률 변화를 측정을 하는데 이때 용매의 비율이 바뀌면 거기에서 굴절 변화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I 디텍터를 사용하실 때는 그레디언트 이동상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소크레틱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다른 디텍터들에 비해서 상당히 감도가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빛의 굴절률 자체는 셀에 담겨있는 용매의 밀도와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게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형광 디텍터인데요. 형광 디텍터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특정 작용기를 갖는 화합물들은 더 높은 에너지를 받았을 때, 더 높은 짧은 파장의 빛을 받았을 때 더 긴 파장의 빛을 발산하는 작용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형광물질들을 가지는 화합물들을 측정할 수 있는 디텍터이고요. 이 형광 디텍터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디텍터들 중에 가장 높은 감도를 보이는 게 메스 디텍터 같은 경우는 메스의 방식에 따라서는 좀 더 높은 감도를 얻을 수 있겠지만 비슷한 가격대의 디텍터들 중에는 가장 높은 감도를 보이고요. UV 검출기 대비해서 적게는 10배, 많게는 1000배 이상의 높은 감도를 보여줍니다. 다만 단점은 대부분의 물질들은 자연 형광을 가지지 않아서요. 이 디텍터에서 사용할 수 없거나 감지할 수 없거나 혹은 형광물질을 붙이는 우리가 원하는 물질에 형광물질을 붙이는 유도체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단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장단점 정리를 하면 매우 감도도 높고 선택성도 높고 그리고 유량이나 온도 변화나 그레디언트나 이런 거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말 딱 샘플에만 포커스해서 볼 수 있는 선택성 높은 디텍터이고요. 다만 사용할 수 있는 화합물 자체가 별로 많지 않고요. 혹은 사용할 수 없는 화합물이라면 복잡하게 유도체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게 큰 단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광물질들 중에는 산소와 같은 물질들에 의해서 형광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샘플 측정 전에 항상 디게싱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다뤄질 디텍터의 종류들이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UV 디텍터 같은 경우는 발색단을 UV나 비저블 영역에서 흡광을 하는 발색단을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들만 측정이 가능하고요. 센시티비티는 샘플에 따라서 매우 좋을 수도 있고 상당히 나쁠 수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흡광 개수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UV 디텍터는 솔벤트 그레디언트, 이동상의 그레디언트 사용 가능하고요. 비파괴 검사용으로 샘플의 디텍션에 사용된 샘플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텍터들 중에서 사용하기 쉬운 편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ELSD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 물질, 모든 비휘발성 물질을 전부 다 감지하실 수 있고요. 감도는 일반적인 감도에서 일반적인 감도를 강중약이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 중간 정도의 감도를 갖고요. 일반 UV에 잘 감지되는 물질들이라고 한다면 ELSD보다는 UV에서 더 좋은 시그널을 보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UV에서 감지되지 않는 물질들, 크로모포를 가지지 않는 물질들은 ELSD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ELSD는 그레디언트 사용 가능하고요. 다만 파괴 검사임으로 디텍션에 사용된 샘플들은 회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사용하기 쉬운 편에 속합니다. 메스 같은 경우는 이온화될 수 있는 모든 물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에요. 대부분의 물질에 사용 가능하고요. 감도는 중간에서 높은 편에 속하고 그레디언트 사용 가능하고 메스 같은 경우도 파괴 검사이므로 회수할 수 없고요. 다만 사용하는 게 다른 디텍터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RI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모든 물질, 저희가 다루는 대부분의 물질들을 다 측정할 수 있고요. 다만 감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 감도 측면에서 좀 고농도의 샘플을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자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소크레틱, 일정한 그 용매 비율로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비파괴 검사여서 회수 가능하고 사용하기 매우 쉬운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형광 같은 경우는 형광 물질을 갖는 컴파운드만 사용 가능하고 혹은 형광 물질을 안 갖는다면 형광 물질을 붙이는 유도체화 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감도는 매우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사용 가능하고 비파괴 검사이므로 회수 가능하고요. 다만 유도체화 과정이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사용성이 좋지는 않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디텍터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분치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UV 디텍터 혹은 UV 비저블 디텍터와 ELS 디텍터를 저희 조합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 두 개를 조합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두 슬라이드 정도로만 살펴보고 오늘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물질들을 측정을 할 거고요. 세 가지 물질을 측정을 하는데 이 첫 번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 콜레스테롤 아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UV를 흡수하는 물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UV 크로모포가 없는 물질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 물질은 UV에서 흑광을 보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색과 핑크색 크로마토그램이 UV 디텍터의 크로마토그램이고요. 보시면 지금 두 번째 물질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에서 상당히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물질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 크로마토그램에서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UV에서 상당히 정확한 픽을 보이는 반면에 이 첫 번째 물질 콜레스테롤 아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UV에서 전혀 감지되지 않아요. 하지만 ELSD는 이 세 가지 물질들을 전부 다 감지를 해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 UV와 ELSD를 사용했을 때 UV에서 감지하지 못하는 물질을 보완적으로 ELSD에서 감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상황도 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물질을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물질인데요. 카페인과 바닐린, 그리고 피페린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이 바닐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쉽게 기화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녹색 ELSD 크로마토그램을 보시면 두 번째 바닐린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바닐린은 지금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죠. 방향조 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UV 디텍터에서 상당히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 가지를 측정할 때는 ELSD에서 잡을 수 없는 픽을 UV 디텍터에서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UV 디텍터가 상당히 저렴하고 감도도 좋은 디텍터임에는 확실한데 다만 UV 흡광을 하지 않는 물질들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ELSD를 보완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대부분의 물질, 저희가 실험실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물질은 감지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이나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중에 세미나후 이제 해당 동영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아마 저희 카카오 채널 통해서 등록해 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카카오 채널 통해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안내가 나갈 겁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쪽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그 앞으로 강의 중에 GPC 강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GPC 같은 경우에는 분치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저희가 기초 이론을 할 때 가장 베이직으로 보는 게 순상 역상 컬럼을 다루는데 그 외에 GPS에서 보통 사용되는 SEC, 사이즈 익스클루전 크로마토그래피도 간단하게 다루기는 해서 간단하게만 보실 수 있는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기초 이론은 저희가 연초에 진행을 해서 아마도 내년 연초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혹은 오늘 웨비나가 종료된 이후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화면상에 표시되고 있는 메일 주소, 제 개인 메일 주소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마케팅 담당자 주소인데요. 이쪽으로 문의를 주셔도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ELSD로 분석되는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컬럼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ELSD와 어떤 컬럼이 조합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사실 당류를 분석하더라도 당류는 UV에서는 디텍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분치에서는 ELS 디텍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당류도 그 섞여 있는 거에 따라서 순상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역상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혹은 아민 컬럼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컬럼을 쓸 때 ELSD를 사용하면 좋다. 혹은 ELSD를 사용할 때는 어떤 컬럼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디텍터는 우리가 분석하는 물질이 어떤 거에 따라 어떤 물질을 분석하냐에 따라서 디텍터를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컬럼을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가 분리하는 물질들이 어떤 조합이어서 각각을 어떻게 분리해낼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LSD는 우리가 보려는 물질의 특성. 그 컬럼을 선택하실 때는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샘플, 믹스처 자체의 특성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드리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다른 질문이 더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서 바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웨비나는 이렇게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웨비나 끝나고 창 닫으시면은 저희가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가 나갈 거예요. 문항이 많지는 않으니까 한 2분 정도만 시간 내주셔서 그 문항에 좀 답변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웨비나 준비하는데 부족한 점 혹은 더 발전해 나갈 점을 좀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 서베이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일과 시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